이현주 여행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컨디션 안 좋으셨는데 네. 그 여수 후두염? 여수 여수 갔다가 후두염이 되나요? 여수 후두염 걸리셨잖아요. 저 방송 들은 친구들이 어쩌면 그렇게 생방에 대놓고 그렇게 기침을 가열차게 하냐고. 네, 그때 저 걱정 좀 했습니다. 청취자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기침은 이제 멈췄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자 여행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삼다 여행이라고 한다면서요? 삼다요? 네. 많이 걷고 많이 보고 네. 많이 먹는다. 다들 아시네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두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제가 약간 어디를 가다가 걷는 네. 걸 좋아하니까 곽재국 시인의 그 시처럼 길 가다 꽃 보고 꽃보다 해지고를 잘해요. 그러니까 멍을 잘 때려요. 아, 멍 때리기. 예, 멍 때리고 어디가 마음에 들면 죽치고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요. 또 하나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인사를 해요. 야, 꽃과 나무와 강아지와 어린아이와 동네 어르신께 막 안부를 되게 많이 묻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네.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좋은 자세시네요. 네. 네. 자, 이 아직 4월인데 말이죠. 네.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낮에는 뭐 완전 초여름이고 말이죠. 지금도 더워요. 예. 이런 시기에 떠나면 좋을 곳을 노래로 소개해 주시겠다고요? 네, 아직 목소리가 좀 돌아오진 않았지만 제가 살포시 불러보겠습니다. 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네. 5월에 내 사랑이 숨 쉬는 곳. 어디로 떠날지 딱 아시겠죠? 네. 네. 자, 안개와 호수의 도시 춘천으로 떠나겠습니다. 네. 네. 봄의 춘천이라. 이 춘천의 춘자가 봄 춘자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춘천의 지명은 한자로 하면 봄 춘자에 내천자예요. 그거를 이제 순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봄 시내라는 뜻입니다. 예쁘죠? 아, 시적입니다. 네. 그래서 봄이면 절로 춘천이 생각이 나요, 저는. 그래서 더불어 또 춘천이 생각나면 아름다운 강원도의 봄 풍경도 머리에 그려지고요. 그래서 봄이면 춘천은 떠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사실 춘천은 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가도 예쁘잖아요. 네. 언제 가도 낭만이라는 친구가 벗이 되어주는 곳이에요. 또 갑작스럽게 훌쩍 예정이 없다가 당장 내일을 떠나기에도 부담이 없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산과 강의 어우러짐이 너무 크고 너무 깊지 않아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어서 또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맛있는 먹을거리들이 참 많아서 네. 아주 좋아하는 곳입니다. 수도권에서 멀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ITX 타면 1시간 내외로만 갈 수 있으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말이죠. 봄의 춘천 여행 네. 가장 먼저 추천해 주실 곳은 어딘가요? 저는 이제 봄 풍경을 좀 볼 수 있는 곳을 먼저 추천해 드릴까 해요. 네. 먼저 소개할 곳은 그 ITX 열차를 타면 강촌역에 닿거든요. 강촌. 네. 네. 옛날 그 경춘선의 강촌역은 아닌데 강촌역이 새롭게 생겼어요. 그곳에서 시작하는 여행을 이제 소개할까 합니다. 강촌역에 딱 내리면 이곳에서 가장 먼저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구곡폭포와 문배마을입니다. 네, 구곡폭포, 문배마을. 네. 이 구곡폭포가 이게 굉장히 봄에도 좀 얼어 있다는 얘기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요. 네. 4월 9일인가 그랬는데 강촌역에 딱 내렸는데 눈이 내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들어가니까 눈이 멈췄는데 그 구곡폭포까지 가는 길엔 벚꽃나무가 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구곡폭포 산길을 들어갔는데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구곡폭포 끝에 갔더니 폭포가 얼어 있는 거예요. 4월 9일인데. 그런데 겨울과 봄을 동시에 보여주네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약간 기후 변화 때문인지 다 녹아서 봄 풍경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여기 근데 매표소에 돈 내고 들어가야 되죠? 네, 입장료가 2,000원이 있어요. 네. 딱 들어가면 이제 그 매표소 입구에서 입장료를 내는데 그 바로 옆에 느린 우체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곳에서 나에게 편지를 쓰면 1년 뒤에 저한테 도착을 하거든요. 아, 일부러 네. 늦게 나 자신에게 보내준다.
그런데 이게 제가 해봤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년 뒤에 아무 생각 없이 딱 그 편지를 받으면 굉장히 뭔가 뭉클하기도 하고 그 시절에 내가 이랬구나라고 네.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기도 하니까 기회가 되시고 여유가 되시면 딱 떠나시기 전에 이곳에서 꼭 편지 한 통 쓰시기를 부탁드려요. 아주 좋겠는데요. 네, 좋아요. 아, 네. 여행의 추억이 1년 뒤에 다시 생기는 거예요. 네. 이게 삭막한 세상에 말이죠. 네. 1년 전에 보낸 무슨 타임머신 같은 맞아요. 얘기. 어우, 과거에서 오는 무슨 약간 러브레터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좋아요. 그러네요. 네. 이 구곡폭포 근데 이 폭포가 이 매표소에서 좀 멀지 않나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길인데 길이 네. 굉장히 편안해요. 아. 숲길이 딱 이어져 있고 그 옆으로는 졸졸졸 흐르는 이제 계곡물이 이어져 있어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 나뭇잎 소리, 물 소리 들으면서 딱 들어가면 폐가 시원해지고 막 몸이 정화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가다 보면 그 길가에 뭐 끼, 꽤, 깡 등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테마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보면서 또 걸어가는 재미도 있고 곳곳에 사람들이 참 정성스럽게 돌탑을 예술적으로 쌓아놓으셨는데 끼꾀깡이 뭡니까? 그러니까 9개 우리에게 필요한 네. 약간 감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것들을 표현하면서 가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의 끼는 뭘까? 네. 나의 깡은 뭘까? 나의 꾀는 뭘까? 누군가와 함께라면 자연스러운 대화 주제가 되기도 해요. 네. 그거 보면 나도 젊었을 때 깡이 있었는데 그렇죠. 끼도 있었는데 뭐 이러겠네요. 너는 깡이 뭐니? 막 이러면서 네. 이런 얘기하면서 약간 그 숲길이 말을 걸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길이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좋아요. 그리고 네. 깨끗해지고요. 자, 강촌역에 내려서 구곡폭포 네. 둘러봤는데 그다음에 문배마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구곡폭포까지 한 20분이면 가시는데 구곡폭포는 딱 가시면 원래는 구곡폭포가 한겨울에는 빙벽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멋지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녹아 있고 한여름이면 비 온 뒤에는 정말 장쾌한 물줄기가 떨어지는데 지금은 약간 수줍은 물줄기가 떨어져요. 네. 그런데 그래도 그 폭포의 높이가 한 50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폭포 양 옆으로 그 봉화산 자락이랑 그리고 봉화산 자락이 되게 멋스럽게 펼쳐져 있어서 위용이 되게 멋스럽습니다. 네. 이걸 딱 보고 나서 구곡폭포만 바라보고 오기는 아쉽잖아요. 예. 구곡폭포 살짝 뒤돌아 나오면 약간 왼쪽으로 이제 오르막길이 하나 보여요.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 앞서 말씀드린 문배마을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문배마을. 네. 그러면 그 길도 좀 평탄한 길인가요? 그 구곡폭포까지는 단화 같은 걸 신고도 걸으셔도 되는데요. 네. 문배마을까지는 조금 힘들어요. 약간 깔딱고개라는 곳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편안한 운동화나 등산화를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아마 매표소 입구에서 바로 가시면 한 50분 걸리는데 그 구곡폭포에서는 30분 정도면 갈 수가 있어요. 네. 길은 잘 닦여 있는데 경사가 굉장히 가팔라요. 왜냐하면 이 문배마을이 산 정상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말 막판에 깔딱깔딱 넘어간다 싶을 때 갑자기 탁 시야가 딱 펴지면서 분지가 펼쳐지거든요. 네. 정상에 도착한 겁니다. 아주 오래 걸리진 않아요. 네. 거기 이제 사는 주민들도 계시고 그런 마을 아니겠어요? 이름이 왜 문배마을일까요? 이 마을이 되게 오래된 마을이에요. 과거에 화전민이 살던 마을로 한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대요. 과거에는 이제 여기에 문배가 많이 그 가수원의 배 하고 약간 돌배라고 하는 작은 배 네. 그 중간 크기의 문배가 많이 자라서 문배 마을이라기도 하고 또 위에서 보면 이 마을의 형태가 짐을 가득 실은 배의 형태라고 해요. 보트, 네. 쉽. 네. 그래서 문배마을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 일단 이 마을은 그 깔딱고개를 딱 넘어서서 도착하자마자 딱 보이는 풍경이 굉장히 목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 마을의 풍경 나는 그런 고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저곳은 나의 고향이었던 것 같은 마음이 아련해지는 풍경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앞에 마을 지도가 있는데 한 10가구 정도 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장씨네, 김씨네, 박씨네 있어요. 주민들의 집인데 이 집들에서는 다 이렇게 그 음식물을 팔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행자, 산행자들의 음식을 팔고 있는데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성씨의 집에 가시면 대부분 비슷한 메뉴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행정구역은 춘천시죠. 그쵸. 예, 춘천시 남산면.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문배마을 한 10가구쯤 된다고 하는데 거기 숙박도 가능한가요? 그 이제 집집마다 가면 이제 음식을 주로 팔고 숙박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곳의 음식이 정말 기가 막혀요. 아. 직접 농사지어서 음식을 내주시고 직접 키운 닭으로 음식을 내주시는데 일단 산채 백반, 네. 산채 비빔밥, 도토리묵, 직접 만든 두부, 토종닭 닭볶음탕, 백숙 그리고 이제 토속주 같은 걸 내주시는데 배추김치가 정말 제대로 익어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두부에 김치 착 걸쳐서 한 입 딱 먹고 나면 그 올라왔던 깔때고기의 힘듦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딱 먹고 나면 이제 그 마을 자체가 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요. 생태공원처럼 네. 작은 연못도 있고 마을길을 돌아볼 수 있는 둘레길처럼 이렇게 길 꾸며져 있는데 딱 그 길을 걸으면서 마을을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데 그냥 그 마을을 보면서 내 마음에 봄이 깃들듯이 몸과 마음이 굉장히 나른해져서 약간 쉼이나 힐링이 필요하실 때 빨딱만딱 넘으시면 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몸과 마음의 여유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못 가봤는데요. 네. 좀 말씀 들으니까 약간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 저는 자주 갔는데 맨 처음 갔을 땐 진짜 놀랐어요. 이게 뭐가 있길래 여기를 가야 되나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막 가파른 길을 보다가 눈에 탁 트여 있는데 정말 옛날 집들이 있고 옛날 마을 풍경이 그대로 있고 산 정상이 분지가 있고 이거 세트로 누가 만들어놨나 싶더라고요. 네. 네, 그럼 강촌 근처에 또 다른 곳은 추천해 주실 데가 없을까요? 아까 이제 숙박 가능하시냐고 물어봤잖아요. 문배마을에선 되지 않지만 구옥폭포에서는 숙박이 가능합니다. 구옥폭포 바로 옆에 국민여가단지라고 구옥폭포 국민여가 캠핑장이 있어요. 캠핑장. 네, 그래서 춘천 가셨는데 지금 풍경이 너무 좋잖아요. 네. 1박만 하긴 아쉬우니까 저는 이곳을 예약하고 가시길 추천드리는데 이 캠핑장은 좀 남다른 게 있어요. 보통 캠핑장 가면 데크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동 샤워장, 공동 화장실, 공동 수도가 있는데 이 캠핑장의 특징은 딱 가면 편의시설 건물이 있고 그리고 데크가 세트로 한 세트예요. 네, 숙박은 텐트에서만 해야 하는데 그 편의시설 공간에는 화장실도 주방 기구도 모든 게 다 되어 있어서 네. 사실 캠핑장에서는 그런 게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텐트에 자면서 캠핑을 즐기되 약간 편의시설은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네. 구옥폭포의 단지 내에 있어서 정말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풍경이어서 약간 예약이 어려운 것 빼고는 정말 좋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거여서. 네. 그리고 텐트가 없으신 분들은 텐트도 대여를 해드리니까. 텐트 안 갖고 가도 빌릴 수가 있다. 네네. 텐트 대여 가능하고. 데크가 많은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예약이 좀 힘듭니다. 인터넷 미리미리 예약하시면 정말 좋고 기회가 되시면 이곳에서 한번 숙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구곡폭포 근처에 있다고 그러셨죠? 네, 구곡포에 가는 길에 있어요. 네. 구곡포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곳에서 숙박하면 약간 빙벽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빙벽을 보면서 캠핑하실 수 있어요. 예. 네. 그 지금 가면 밤엔 춥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안내문에 보면 그 사이트에 보면 약간 전기장판이나 이런 거 좀 챙겨 오시라고 그런 말이 되어 있어요. 전기 꼽을 때도 있고 다 있어요. 데크에. 예, 다 있고 네. 편의시설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 거 좀 챙겨 가시면 봄과 겨울의 중간 계절을 약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춘천 가는 초입 지금 강촌에 도착해서 저희가 구곡폭포 문배마을 둘러봤는데요.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799님. 춘천의 원래 이름은 춘주였고요. 분지 지역 사이로 강이 흐르고 호수가 많아졌지요. 김유정의 소설에 춘천의 옛 말투가 나오는데 충청도와 경기도 말이 적절하게 섞여서 개성이 있고 특이하고 또 김유정 역도 있지요. 네. 네, 좋은 정보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정 역도 있죠. 가까워요. 네. 강천역에서 가까워서 뭐 버스를 이용하든 뭐 열차를 이용하든 편하게 가실 수가 있는데 그 김유정역이요. 우리나라 철도 역사 가운데 사람 이름을 붙인 첫 역입니다. 네. 그 어떤 사람의 이름도 역에 붙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네. 이 김유정 역에 사람의 이름이 이 작가 김유정의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유는 이 역이 자리한 신례 마을이 소설가 김유정의 고향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이 신례 마을에 가면 김유정 문학촌이 있는데 김유정 작가가
나고 자라 소설을 꼭 쓴 곳인데요. 이곳에서 김유정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봄봄, 동백꽃, 산골 나그네 같은 향토색 짙은 농촌 소설들이 많이 집필됐다고 해요. 특히 그 봄봄 읽어보셨죠? 네. 1930년대의 대표적인 농촌 소설인데 예. 이 봄봄은요, 이 신뢰 마을에 살던 실존 인물에서 소재를 얻어가지고 쓰여진 소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즐길 거리가 있는데 이 이제 김유정역 가시면 지금은 새로운 역사가 있는데 과거에 신남역일 때 과거 역사가 정말 예쁘게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들어가면 약간 과거의 추억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도 할 수 있는데 그 옆으로 조금만 가시면 레일바이크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레일바이크. 네. 이곳에 가시면 커다란 책들이 이제 모형으로 서 있고 또 레일바이크를 타시면 4개의 터널과 지나서 한 6km 정도를 달리실 수가 있는데 정말 터널을 지나고 바로 옆으로 물가를 보면서 산 옆을 이렇게 달리는데요. 온몸으로 오감으로 춘천의 봄을 즐길 수 있는 체험입니다.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레일바이크가 살짝 빡세긴 한데 딱 중간쯤 갔다가 중간에서는 이제 낭만 열차를 타고 레일바이크를 타고 낭만 열차를 타고 오픈되어 있는 기차를 타고서 다시 또 이제 그 북한강을 쭉 달리게 돼요. 그리고 또 거기서 내리게 되면 다시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김유정역으로 돌아오실 수가 있으니까 네. 되게 다양하게 레일바이크도 타고 낭만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면서 김유정역을 다양하게 네. 즐겨보실 수 있으면 멋있을 것 좋겠습니다. 같아요. 네. 7836님은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30년 전에 아들이랑 그곳을 다녀왔네요. 구곡폭포 해주셨어요. 네. 이 강촌역 근처 재미있는 곳들 소개해드렸습니다. 3, 4부 퀴즈 내드렸죠. 다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고추장 양념에 재워둔 닭고기를 양배추나 고구마, 당근 같은 채소와 함께 볶는 음식이죠. 막국수와 함께 춘천을 대표하는 음식,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닭강정, 2번 닭백숙, 3번 닭볶음탕, 4번 닭갈비. 네, 4개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네. 이현주 기자께서는 이 4개 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하십니까? 다 좋아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진짜 정답이시네. 네. 자,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받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네. 자, 이번에는 좀 참기 힘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맛집 소개. 네. 춘천하면 무엇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춘천하면 모든 분들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딱 이 음식을 떠올리죠. 네. 바로 닭갈비. 네. 어디서 드십니까? 춘천 가면? 춘천에서 닭갈비를 많이 먹기도 하는데 전 춘천에서 닭갈비가 좋은 이유가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다양한 선택의 폭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춘천에는 철판 닭갈비가 많이 있긴 하지만 곳곳에는 숯불 닭갈비도 있고요. 네. 연탄 닭불고기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차돌 위에서 구워주는 닭고기도 있어가지고 원래 제가 고기 굽는 걸 좋아하는데 고기 굽는 게 싫은 날은 철판으로. 네. 내가 직접 잘 굽고 싶다. 연탄불에 세게 굽고 싶다. 뭐 연탄불로. 숯불 향이 그립다 하면 숯불 하는 집으로. 네. 그리고 정말 타지 않고 맛있게 기름기를 쪽 빼고 싶다 하면 이제 차돌 위에 굽는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양념도 좀 다양하겠네요. 그렇죠. 기본 소금 있고 간장 양념, 그다음에 매운 양념, 그냥 양념 이렇게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식당에 따라서 목살이 있고요. 또 하나 또 어떤 식당에 따라서는 이제 내장을 이렇게 양념해서 주는 집이 있는데 네. 그 닭갈비 내장도 되게 맛있어요. 네. 저 약간 내장류를 좋아해서 네. 그렇게 다양하게 그냥 서울 시내보다는 좀 다양한 닭갈비의 맛과 형태를 즐길 수 있어서 춘천 가면 저도 꼭 먹고 옵니다. 네. 네, 제가 좋아하는 집은 그 농땡이라는 집이에요. 네. 이 집은 숯불입니다. 숯불. 네, 숯불에 구워지는 그 닭갈비인데요. 정말 숯불에 잘 구우면 기름량이 쭉 빠지고 닭의 기름이 좀 많잖아요. 네. 숯불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는 맛있는 닭갈비를 맛볼 수 있는데 이 집은 2가지예요. 여기서 질문. 네. 그러면 이 전문가시니까 네. 숯불에 군거하고 연탄에 군거하고 그 향이 다르고 맛이 약간 다르다 이런 말씀인가요? 분량이 달라요.
네. 순양은 달라요. 네. 그리고 연탄에는 빨리 익고 육즙이 그대로 더 묻어 있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 다 그 정말 용호삼박인데 향으로 치면 숯불의 한 향이 훨씬 좋습니다. 네, 네.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네. 거기서 올라오는 훈연이 또 한번 입혀지는데 그 올라오는 향이 숯이 훨씬 좋습니다. 네. 네. 양념 저는 간장 양념을 더 좋아하거든요. 매운 거보다 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이 집은 매운 것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일단 네. 이 집은 딱 두 가지예요. 간장 양념하고 그냥 일반 양념 닭갈비가 있는데 일단 저는 일반 양념 닭갈비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콤함이 감도는데 약간 매운 듯 단 듯 맵다는 느낌인데 아주 자극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묘하게 중독성이 있어서 배가 부른데도 계속 뒤적이며 이렇게 젓가락질을 하게 되는 맛이 있고 기자님이 좋아하시는 간장 양념은 정말 양념이 강하지 않은데도 잡내 1도 없이 정말 부드러워요. 네. 그리고 또 이 집에는 닭 목살 부위가 있거든요. 닭 목살도 간장과 양념 둘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닭 목살은 그 간장으로 해서 그 자체로 꼬들꼬들한 식감을 즐기거나 왜냐면 목살은 식감이 좋잖아요. 쌈이 나오거든요. 닭목살은 쌈을 싸서 먹으면 약간 아삭하고 쫄깃하고 그에 넣는 다양한 이제 속재료에 따라서 다양한 식감을 즐기면서 고소한 닭목살을 즐길 수 있어서 네. 이건 쌈 싸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춘천이 왜 닭갈비로 유명해졌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참 의견이 되게 분분했었어요. 그 닭갈비라는 말이 춘천에서 처음 생긴 건 아니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전에 이제 인터뷰했던 분이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의 어느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옛날부터 홍천에서 닭갈비라고 부르는 요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홍천의 닭갈비는 춘천과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팬이나 냄비에 육수를 넣어 약간 자작하게 끓이거나 쪄먹는 형태여서 닭볶음탕이나 닭찜 같은 약간 형태로 춘천의 형태와는 달랐고요. 그러다가 춘천시에서 1960년대 돼지고기를 팔던 김모 씨가 그 어느 날 돼지갈비가 떨어져가지고 돼지갈비 대신에 닭을 토막을 내서 갈비처럼 양념에 재워 팔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춘천 닭갈비의 시작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먹어보니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도 되게 푸짐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서민들의 술안주로 널리 퍼졌는데 또 춘천에 군부대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휴가 나온 군인과 대학생들이 막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전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춘천엔 닭갈비가 맛있다더라 네.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사랑을 받게 됐다고 60년대에 합니다. 시작됐군요. 네네. 네. 자, 그러면 말이죠. 두 번째 추천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춘천에서는 먹을 게 참 많은데 저는 이제 어느 여행지를 가건 가능하면 그 지역의 오래된 밥집을 좀 찾아가요. 백반집. 네, 그렇죠. 춘천에서도 정말 보물 같은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강땡집이라는 곳이에요. 네. 2대째 이어지고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춘천의 명물로 유명해요. 40년의 세월을 지닌 곳인데 춘천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이 집은 약간 생태, 대구등 제철 한껏 쌀이 오른 제철 생선들로 하는 생선 정식이 대표 메뉴인데요. 일단 그냥 정식을 딱 주문하고 나면 저는 백반집인데 이 집이 한정식집인 줄 알았어요. 차려지는 찬들이 하나하나 너무 맛깔스러운데 허투루 내는 찬이 없는데 가짓수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다가 이제 메인인 생선구이와 탕이 딱 나오면 완성체가 되는데 저는 이 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이 생선탕을 끓여내는 정말 찌그러진 양은 냄비가 그 양은 냄비를 보자마자 이 생각이 들어요. 저긴 뭘 끓여도 맛있겠다. 약간 시간의 아우라, 시간의 아로마가 배어서 저기는 맹물 넣고 뭐 아무것도 뭘 넣어서 끓여도 먹어도 정말 감칠맛이 넘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공간도 되게 오래된 집인데 되게 아늑하고 약간 친근한 곳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데 가짓수가 많아도 음식을 그냥 하나하나 다 먹다 보면 그 이제 생선탕 나오기 전에 배 채우면 안 되겠네요. 저는 채우고도 생선탕도 다 먹었습니다. 말씀 그렇게 되지만 말이죠. 찬이 정말 많아요. 무슨 보쌈부터 달걀 부침, 소세지 부침에다가 뭐 조림에다가 어묵 조림에다 무말랭이에다가 콩잎장아찌에다가 거기에다 그러니까 말도 할 수 없고 뭐가 되게 많아요. 저는 거기에는 이제 약간 반주를 섞었거든요. 그랬더니 딱 그 반찬이 나오기 전에
막고리를 먼저 시켰더니 먼저 먹으라고 이렇게 김치랑 두부김치 이런 거 먼저 딱 내주시는 센스도 되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집의 또 다른 매력 중에 하나는 그 정말 좋은 식당에 가면 그 주인장의 얼굴을 보게 되거든요. 네. 이 집은 일하시는 이모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네. 그리고 이 주인장이 정말 매력이 넘쳐요. 인심도 넉넉하고 막 씩씩하세요. 막. 근데 그 가게 이름이 뭐 춘천뿐이 아니고 네. 그 영동 그 바닷가에서 오신 분이네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예, 이름이 예, 그때 이름이 그렇긴 한데 바닷가 도시. 춘천에서 40년 넘게 이걸 하고 계십니다. 예. 네. 그래서 이곳에 가시면 맛도 기분도 되게 좋아지고 벽지에나 보면 이렇게 재미나는 요소들이 많아요. 앉아서 이렇게 빤히 둘러보기도 좋고 아기자기한 방들에 먹을 수도 있어가지고 한번 가시면 좋고 마지막 계산할 때까지 누룽지를 싸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말 맛도 좋고 기분도 좋고 정말 멋도 있고 사람도 있는 곳이어서 기회가 되시면 춘천에서 닭갈비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든든한 밥 좀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춘천 가면 막국수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저도 과거에는 춘천에 가면 닭갈비를 먹은 다음 반드시 막국수를 먹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춘천에 가면 막국수 대신에 장칼국수를 먹습니다. 아, 막국수 안 드시고? 네. 제가 정말 저와 제 남편이 정말 좋아하는 그 국수집이 있거든요. 가끔은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이 국수만을 먹기 위해서 춘천을 가기도 해요. 저는. 네. 네. 이 집은 옛날 땡 장칼국수라는 곳인데 보통 강원도의 장칼국수 하면 약간 빨간 장칼국수를 떠올리잖아요. 고추장 풀어서. 네. 그런데 이 집의 장칼국수는 고추장 베이스가 아니에요. 북어 대가리 육수에다가 막장을 기본으로 풀어서 약간 된장국 같아요. 거기에다가 그 속에 무청시래기랑 채썬 감자를 넣어서 푹 끓여내오는데 그냥 국물만 먹어도 맛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면을 넣어서 끓여주시는데 정말 양이 어마어마해요. 사실 저는 어디 가면 1인 1메뉴는 꼭 하자주의인데 마음 같아서는 이거 한 그릇 시켜서 면 다 건져 먹고 공깃밥 시켜서 이 국에다 밥 말아서 먹으면 완벽한 한 끼가 될 것 같은 집이에요. 근데 양이 많아서 그렇게는 못 하시겠네. 두 그릇 시켜서 셋이 먹으면 딱 맞을 텐데 또 네. 1인당 한 그릇씩은 시켜야 되겠네요. 네, 저는 가서 만두도 시켜서 먹습니다. 본래 이 음식은 이곳에 있는 첫 번째 그 어머님이 하셨던 음식인데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에 먹던 음식이래요. 네. 그러니까 배급받은 밀가루로 막장과 시래기를 넣어가지고 칼국수를 이렇게 해주셨던데 그 어머님이 했던 그 음식을 이제 며느리가 받아서 네.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약간 그 이어온 세월처럼 맛이 정말 깊고 구수해요. 딱 가서 저 처음 갔을 때 딱 나오는 모양새가 된장국이야 칼국수야 해서 국물 딱 먹는 순간 정말 광고처럼 그래 이 맛이야. 절로 나와요. 먹을수록 정말 깔끔하고 구수한데 안에서부터 뭔가 은은하고 뜨끈한 게 착착착 차오르거든요. 네. 약간 날이 쌀랑해지면 이게 정말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기회 되시면 딱 가서 먹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누군가는 어머니를 누군가는 할머니를 정말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맛입니다. 투박하지만 정이 있고 순수한 감칠맛이 있는 집이에요. 춘천의 장칼국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각 지역에 가면 그 노포들 그쵸. 오래된 가게들 네. 진짜 정감 있고 맛이 기가 막히고 그렇죠. 네. 다른 식당 또 소개해 주실 수 없을까요? 한 군데 더 소개를 하자면 과거에 춘천에 미군 부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집입니다. 햄버거 집이에요. 햄버거. 네. 네. 햄버거 집인데 실상은 이것저것 다 파는 동네 분식집 겸 술집 같은 곳이에요. 아, 네. 예, 진땡하우스라는 곳인데 5, 6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수제 햄버거 집입니다. 네. 춘천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곳인데 지금은 확장해서 과거에 있던 자리에서 조금 옮겼어요. 지금은 철거된 그 미군 부대 소속 군인들이 과거에 정말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라고 유명해요. 네. 이 집의 햄버거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 그냥 옛날 햄버거 맛인데요. 한번 맛보고 나면 이게 호불호가 있을까 보통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거는 좀 갈리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집은 호불호가 갈리지 않습니다. 누가 먹어도 맛있는. 일단 저는 그게 좋았어요. 딱 주문을 하면
거기서 마가린 굽는 냄새가 나요. 철판에다가 마가린을 싹 네. 발라가지고 예, 예. 빵을 굽고요. 패티를 넣고 양배추와 달걀과 거기다 이제 치즈버거를 시키면 치즈도 추가돼가지고 나오는데 지금처럼 세련된 맛이 아니에요. 양상추 이런 게 아니라 케찹 마요 케요네즈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식이라고 그러셨구나. 옛날식이에요. 40몇 년 전에 네.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그 자기들이 먹던 햄버거를 못 먹으니까 이거라도 먹자라고 먹었는데 그들의 입맛도 사로잡았던 거죠. 케찹에 케찹 맛, 달걀 후라이에 달걀 후라이 치즈에 그냥 그 패티에 해서 주는데 빵을 마가린에 정말 촉촉하게 고소하게 구워주는데 이 처음 넣었을 때 고소하고 짠 맛이 일단 빵의 그 식감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빵이 굉장히 큰데 이거는 그 포장도 되는데 식당에서 먹어도 종이 호일에 담아서 이렇게 4등분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집에서는 이걸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젓가락으로 딱 베서 한 입을 딱 먹으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맛인데 왜 이게 이렇게나 감동적으로 맛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집에서는 이 햄버거를 먹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햄버거와 함께 반드시 짬뽕 라면을 세트로 먹는 게 이 식당의 룰이에요. 다양한 분식 메뉴가 있는데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김치볶음밥까지 3종으로 드십니다. 일단 이 빵이 마가린에 굽고 하다 보니까 맛이 있는데 마무리에 혼자 먹다 보면 살짝 느끼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 타이밍에 살짝 매콤한 국물 짬뽕 국물을 탁 먹으면 고소 달달 느끼하다가 깔끔하고 그리고 한국은 마지막은 탄수화물이어야 되잖아요. 칼칼한 국물과 면발을 딱 넣어주면 이게 혼자 갔을 때 1인 코스고요. 저는 여기를 갈 때 4명이 갔었거든요. 네. 김치볶음밥과 양파링 튀김과 햄버거, 그러니까 이 햄버거가 그냥 햄버거 있고 안주 햄버거도 따로 있어요. 무슨 햄버거요? 안주용 햄버거 따로 햄버거. 있어요. 안주 햄버거에다가 치즈버거에다가 양파튀김에다가 엄청 먹고 왔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술을 같이 파니까 많은 분들이 햄버거 집에서 약간 그 야식처럼 밤에 많이 음주를 즐기십니다. 네. 네. 배달 시켰다는 느낌으로. 네. 네. 옛날식 햄버거에 짬뽕. 요새 약간 레트로 들어서 옛날 버거 막 찾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곳에 가보세요. 웬만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약간 뺨 후려칠 정도로 약간 그 특유의 감칠맛이 엄청 뿜어져 나와요. 네. 이게 춘천 시내에 있는 건가요? 네, 시내에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여기 전철로 뭐 금방 가겠네. 네. 가끔씩 이 집도 참 별거 아닌데 저는 햄버거를 그닥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 패스트푸드 햄버거를 잘 먹지 않는데 가끔은 이 집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정말 신의 한 수예요. 딱 햄버거 먹고 짬뽕 라면을 먹고 나면 뭔가 더 탁 쓱 내려가면서 소화도 되는 것 같고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약간 고소하고 매콤하고 쫄깃하고 약간 단짠단짠처럼 뭔가 맛의 균형감이 딱 맞아요. 이런 날은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렇죠. 한번 맛있는 거 하면 딱 먹는다. 맞아요. 허리띠 풀러놓고 맞아요. 그런 말씀이겠네요. 그래서 이 집에서는 콜라와 햄버거가 아니라 짬뽕 국물과 햄버거입니다. 가시면 꼭 그렇게 세트로 드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아까 이제 강촌 마을에 강촌에 이제 여러 곳 좋은데 소개해 주셨는데 남이섬도 그 춘천시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평 쪽에 속할 거예요. 남이섬은. 가평인가요? 네. 가평에서 더 가까워요. 그래서 가평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남이섬은 사계절 예쁜데 요맘때 가면 또 봄 풍경이 되게 아련하게 내려와 있겠네요. 남이섬이 어딜 가도 예쁜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남이섬 내에 숙박 시설이 있어요. 거기서 반드시 숙박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렇군요. 그럼 이른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강변 사이로 아침 물안개가 뛰거든요. 근데 이른 아침에는 남이섬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겠죠. 입장 시간이 아니니까 그 아름다운 섬을 오롯이 그냥 고요하게 제가 품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메타사카이어나 주요 포토 스팟들에서 사진 찍으려면 엄청 기다리거나 사람들한테 계속 양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섬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산책하기도 좋고 편안하게 걸으시면서 사진도 많고 찍으시고 그리고 정말 그 시간에 있어봐야 남이섬의 본 모습이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숙박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춘천 근처에 정말 멋진 곳들, 푸근한 곳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좋고.
함께 가는 저녁길 서도원입니다. 목요일은 이현주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춘천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고 맛있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드린 퀴즈 정답과 당첨자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막국수와 함께 춘천을 대표하는 닭 음식 뭐죠?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죠? 바로 닭갈비입니다. 네, 네. 정답은 4번 닭갈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함께 사연 주셨는데요.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197님, 이제 막 집에 들어왔는데 춘천으로 다시 달려가고 싶네요. 닭갈비 해주셨고요. 8070님, 정답은 4번 닭갈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안주 춘천 닭갈비. 갑자기 입맛 땡기네요. 춘천 가본 지도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닭갈비 먹으러 고고. 저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방송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기쁜 맘 정답 보내주시면서 춘천하면 닭갈비죠 해주셨어요. 저는 닭갈비를 좋아해요. 천호동에 단골집이 있었는데요. 지난달에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폐업해서 아쉽게 못 먹었어요. 아이고. 속상해라. 근데 장안에 또 시내 좋은 닭갈비집 많이 있죠. 네네. 네. 7063님, 춘천 닭갈비, 춘천 가서 닭갈비 먹고 싶어라. 가족 여행을 가기에는 참 좋은 계절입니다. 맞아요. 주셨습니다. 2117님, 근데 저 보기에 있는 모든 음식이 다 맛있는 것들이네요. 저랑 똑같이 네. 시군요. 전 대식가라서 치킨 최대 5마리까지 가능하고요. 와. 닭갈비도 냄비로 먹어요. 와우. 대단하십니다. 0000님, 진행자분 바꾸고 듣고만 있다가 처음 보내봅니다. 항상 잘 듣고 응원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닭갈비입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앙증이님, 닭갈비 물음표 해주셨는데요. 춘천 남이섬 가서 겨울 연가 촬영지 구경하고 만난 닭갈비 먹어야 종 해주셨어요. 아이디어가 많으시네요. 네. 9262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지금 저녁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닭갈비가 먹고 싶네요. 네, 입맛이 도시죠. 4705님 닭갈비 정답. 퇴근해서 가는 중인데요. 얘기 들으니까 배가 너무 고프네요. 책임지세요. 해주셨어요. 제가 책임지드리겠습니다. 5450님, 울 아들이 일요일마다 닭갈비 알바를 가는데요. 매주 손님이 문정성 씨라고 합니다. 치킨, 닭갈비, 닭요리 모두들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7176님, 닭갈비 좋아해서 닭갈비 먹으러 춘천 간 적이 있다죠. 닭갈비 안에 고구마, 치즈떡 좋아해요. 그렇게 넣는 경우도 있군요. 네. 닭갈비에는 고구마가 들어가야 되죠. 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첨되신 분은 두 분입니다. 8070님, 9262님 두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이현주 기자님 오늘도 춘천 얘기 아주 맛있게 들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주에 제 다음 주에는 출장이 있어서 네. 그럼 다음 주에 네. 맛있게 또 걷고 먹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